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나 밥 안 먹었어 라는 중국어 표현 같이 배울 거예요. 자,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까지는 우리 스텝 1에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밥 안 먹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 배워볼게요. 오늘 중요한 녀석은 뭐뭐 했다 라고 하는 요 녀석입니다. 자, 중국어로 러 라고 해요. 경성이고요. 짧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죠. 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국어 러는요, 한자 마칠료를 씁니다. 자, 이 녀석은 한 획으로 쓸 수 있어요. 숫자 3을 그리듯이, 자, 이렇게, 근데 좀 길쭉하게 써주시면 돼요. 숫자 3을 이렇게 뚱뚱하게 그리시면 안 되고, 길쭉한 숫자 3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동작의 완료인데요. 이 녀석은 사실 여기저기 얼굴 삐쭉삐쭉 내미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건 동작의 완료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다른 표현들하고 조금 다르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쵸? 동작의 완료가 뭘까? 요거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릴렉스 하시고 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러라는 녀석은요, 제 머릿속에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이미지인데, 우리 어렸을 때 숙제하면 숙제 노트에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꽝꽝꽝 찍어주셨죠. 이 도장을 받아야만 뭔가 숙제를 다 한 것 같고, 그죠?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도장이 없으면 숙제 덜 한 것 같고,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는요, 이 문장 안에 러가 꽝 하고 붙어 있어야, 동작이 끝났다라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줘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이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밥을 먹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밥을 이런 형태로 먹죠. 여러분 아세요? 밥그릇을 이렇게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마시듯이 먹어요. 숟가락을 잘 쓰지 않고요. 그쵸? 자, 이 녀석이 밥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밥을 먹었으면 동작이 발생을 했죠. 밥을 먹는 그 행위를 했어. 그래서 동작이 발생을 했고요. 조금 있다가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밥을 먹고 있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 밥을 먹지 않는 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때 봤을 때 동작이 발생했던 이 밥을 먹는다는 동작이 발생했던 시점은 이미 과거가 됐죠. 그리고 이 동작은 끝이 났어요. 그쵸? 동작의 완료가 됐어요. 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그래서 요때 동작이 완료된 이때에 러라는 참 잘했어요. 꽝꽝꽝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과거 시점이니까 러를 쓰면 되겠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넣어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중국어 조금 배우셨던 분들 중에서 전에 중국어 배울 때 과거 시제는 러를 씁니다 라고 배운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거 당장 지우세요. 그렇게 배우시면은 나중에 러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이 녀석이 과거 시제라고 쓸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미래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게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 너 이제 그만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생각해보니까 밥을 좀 덜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나 밥 한 그릇만 더 먹고 잘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는 밥을 먹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미래에, 그쵸? 잠시 후에 이 녀석은 밥을 먹겠죠. 자,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밥을 먹는 동작이 또 발생을 할 테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즉, 동작을 마치고 나면 잠을 자겠죠? 그래서 이 미래에 밥 먹고 잘게요 라고 말할 그 시점에도 러가 필요해요. 이 개념이 지금 너무 추상적이라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동작이 발생을 했고,
동작이 발생을 하고 그 동작이 끝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을 때 러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시 한번. 동작이 발생을 했고 혹은 동작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동작이 끝난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러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억지로 넣어두세요. 그냥 이 화면을요, 눈으로 찰칵 사진 찍어서 그냥 뇌 속으로 쏙 넣어두세요. 동작의 발생, 동작의 완료, 러. 요거 딱 넣어두세요. 자, 볼게요. 나 밥 안 먹었어 라는 이 문장을 중국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때, 안 먹었어가 일단 과거 시제죠. 그래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요 문장을 말할 때요, 러를 갖다 써요. 왜냐? 과거 시제에는 러를 붙입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밥 먹었어 라고 말할 때는 러를 당연히 붙여줘야 되지. 왜냐하면 동작이 발생했어. 먹는 동작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동작이 끝났기 때문에 나 밥 먹었어 하려면 我吃饭了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밥 안 먹었어 라는 이 문장에서는 보세요. 동작이 발생을 했나요? 안 했죠. 밥을 먹는다는 동작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를 쓸 수가 없어요. 요거 우리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더 꼼꼼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하얼빈 겨울은 추웠다라는 문장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하얼빈에서 진짜 공부할 때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추웠어요. 길에서 아이스크림을 박스에 담아서 그냥 길바닥에 내려놓고 팔아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종종 친구들한테 하얼빈 겨울은 추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추웠다 시제가 과거 시제죠. 그래서 많은 한국 학생들 러를 써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얼빈 겨울은 추웠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 러를 갖다 썼어요. 자, 그런데 이건 일단 동작이 발생한 거 아니죠. 동작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긴 동작도 없어. 게다가 하얼빈 겨울은 지금도 추워요. 그래서 완료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가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얼빈 겨울은 추워 라고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그 중국어의 시제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국어랑 그 다음에 영어랑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생소한 개념이라서 여러분이 이 러를 막 여기저기 갖다 쓰시는데 안 됩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추웠다는 건 과거 시제가 아니고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러를 쓰면 안 된다. 또 하나. 걔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어. 요 문장 볼게요. 자, 요거 마찬가지죠. 예뻤어 과거니까 러 써야 되나 하시겠지만 안 되죠. 왜? 예쁘다라는 걸 일단 동작의 발생도 아닐 뿐더러 걔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어라는 말은 지금도 예쁘다라는 소리죠. 얘가 막 격변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 못생겨졌어. 아니죠. 그래서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걘 어렸을 때부터 예뻐.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정리하자면 동사 뒤에 러를 붙이면 우리말로는 무엇 무엇 했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제에 러를 붙이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아니고 그 동작이 발생을 했고 지금은 더 이상 그 동작을 하고 있지 않다. 동작이 끝났다라고 할 때 러를 붙인다는 거 요것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자, 연습해 볼까요? 자, 먹는다는 먹었다 하려면 러 해주시면 돼요. 자, 먹는다는 그 동작을 과거에 했어. 동작이 발생했고 지금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吃了 시작. 듣는다는 팅 그쵸? 들었다 하려면 팅러. 과거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내가 들었고 지금은 그 동작을 듣는 동작을 하고 있지 않다. 끝났다. 팅러 시작. 본다는 그렇죠. 칸. 봤다는 칸러 하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TV든 영화든 드라마든 책이든 뭔가를 봤어. 그 보는 동작을 했고 지금은 그 동작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동작이 끝났어. 그쵸? 자, 看了 시작. 마지막 간다는 去, 갔다는 去了입니다. 아빠가 갔어요. 출근을 했어. 그래서 아빠는 가는 동작을 했고 그 동작이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아빠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빠가 가셨다. 아빠가 去了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去了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정, 밥을 먹었다의 부정, 밥을 안 먹었다 요거 보면서 조금 더 감 좀 잡아 볼게요. 자,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이 문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먹는다는 吃, 먹었다는 吃了. 자, 안 먹는다 우리 배웠죠. 먹는다는 吃, 안 먹는다 하려면 吃 앞에 不 붙여서 不吃 하면 돼요. 그쵸? 먹는다 吃, 먹었다 吃了, 안 먹는다 不吃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나는 밥을 안 먹었다 라는 문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먹는다는 필요 없죠? 지울게요. 자, 그러면 먹었다 하고 안 먹는다 얘를 적당히 합쳐주면 나는 밥을 안 먹었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안 먹었다는 이 둘을 적당히 더해 볼게요. 자, 뽀 일단 내려와야 되고 츠는 중복이니까 츠 하나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러 남네요. 내려오면 되겠죠? 안 먹었다. 뽀 츠러. 그래서 나는 밥을 안 먹었다. 뽀 츠러. 이렇게들 많이 쓰세요. 그런데 잘못된 문장이에요.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안 먹었다, 不吃了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뭉게구름.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뭉게구름 갖다 놨는데 그냥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작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현재가 됐어. 현재에는 그냥 얘가 쉬고 있죠. 자, 그러면 밥을 먹는다는 이 행위, 과거에 밥을 먹는다는 이 행위를 안 했어. 그쵸? 동작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동작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 동작이 애초에 없었는걸? 그 동작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그따위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됐는지 아직 완료가 안 됐는지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러를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뿌치가 남네요. 안 먹었다라고 나는 의사 전달을 할 건데 뿌치 하면 뭐다? 안 먹는다예요. 전달을 못해. 이 표현을 그쵸? 이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자, 뭘 써야 되냐면 뿌가 아니고 메이를 써야 돼요. 자, 우리 메이 어디서 봤어요? 그렇지. 我没有钱. 나 돈 없어. 有는 있다. 没有 없다 할 때 우리 메이 배웠죠. 요 글자. 이거 물수병 그쵸? 그래서 물속에 내가 보따리를 빠뜨려서 보따리가 내 손에 없다. 그쵸? 요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치라고 하는 이 동작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안 먹었다 하려면 没吃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개념이 정말 생소해. 그쵸? 개념이 정말 신박하다. 조금 색다르다. 그쵸? 안 먹었다. 과거 시제로 써주는 게 아니고 과거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작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 동작을 완료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뭔가 좀 철학적이야. 동양 철학 같아. 그쵸? 자, 볼게요. 먹는다는 吃, 먹었다는 吃了. 그 동작이 발생했고 끝났다. 그쵸? 안 먹었다는 没吃 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안 먹었다 没吃 시작. 没吃 시작. 자, 비교해 볼게요. 不吃 하면 안 먹는다. 没吃
안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본다는看, 봤다는 看了. 안 봤다는요, 没看. 러 붙이시면 안 되죠? 没看. 시작. 비교. 不看. 안 본다. 没看. 안 봤다. 이렇게 돼요. 자, 간다는 去. 갔다는 去了. 안 갔다는요? 그렇죠. 没去. 러 붙이시면 안 돼요. 그쵸? 没去. 시작. 자, 비교. 不去. 안 간다. 没去. 안 갔다. 이렇게 돼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안 갔다 할 때 不去了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장문한 거 보고 빨간 펜으로 막 찍찍 그어 놓으시죠?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과거 시점에는 메이를 써야 돼. 그런데 잘 이해는 안 돼. 그냥 외우려면 외우겠어요. 그쵸? 과거는 뿌가 아니고 메이를 쓰고 막 이렇게 외우려면 외우겠어. 메이가 올 때는 러를 쓸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 하는데 막 不去了, 没去了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개념 이제 조금 여러분 잡히셨죠? 동사 뒤에 러 붙이면 뭐뭐 했다 라고 해서 동작이 발생했고 그 동작이 끝났다 라는 거 알려주고요. 자, may 더하기 동사하면 그 동작이 없었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A가 물어보네요. 밥 먹었어? B가 대답하죠. 먹었어. 우리 이 표현은요. 스텝 1에서 이미 배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밥 먹었어? 어떻게 하더라? 저한테 들려주세요. 시작. 그렇죠. 你吃饭了吗? 이렇게 갔죠? 자, 니는 너, 당신 吃饭 식사하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는 식사하다가 되죠. 자, 그런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과거에 그런 동작을 했고 지금은 동작을 완료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러가 붙어준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니까 마까지. 자,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你吃饭了吗? 자, 먹었어 라고 대답해 볼게요. 나 식사했어. 니까 나는 我 식사하다 吃饭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식사한다. 그쵸? 我吃饭 나 식사해. 그런데 나 밥 먹었어니까 我吃饭了 하고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스텝 1에서 배웠던 거니까요. 자, 시작. 我吃饭了 자, 이렇게 되죠. 오늘은 요거 볼게요. 밥 먹었어? 마찬가지로 물어보고요. 이번에는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법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얼른 와. 내가 요리했어. 어서 와서 먹어. 이런 뜻이죠. 볼게요. 밥 먹었어? 你吃饭了吗? 하고요. 안 먹었어. 나 식사 안 했어요. 이거 볼게요. 나는 我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你吃饭了吗? 같이 읽을게요. 시작. 你吃饭了吗? 자, 안 먹었어는요. 나는 我 먹다 식사하다는 吃饭 그런데 안 먹었대요. 그쵸? 안 먹었어. 그 동작을 吃饭이라는 동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메이가 나와주죠. 我没 뭘? 吃饭을 한 적이 없어. 我没吃饭 시작. 한 번만 더 읽을게요. 我没吃饭 시작. 네, 여러분 이제 상대방이 你吃饭了吗 하면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다 배우셨어요. 我吃饭了. 나 먹었어. 신경 쓰지 마. 我没吃饭. 나 아직 못 먹었어. 그쵸? 두 가지 다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다시 말하죠. 그래. 배고프겠다. 얼른 와. 내가 요리했어. 자, 나는 我 요리하다 뭐예요? 做菜 그쵸? 做菜 우와 做菜 그런데 그 행위를 발생시켰고 지금은 더 이상 안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완료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그렇죠. 러가 여기 나와준다. 우와 做菜了 시작. 한 번 더. 我做菜了 시작.
자, 여기에서 러가 없으면 我做菜 나는 요리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도 이 문장 볼게요. 멍멍이가 애타게 기다려요. 아빠 왔어요? 아빠 왔어요. 아빠가 산책시켜준댔는데 아빠 왔어요? 아빠 아직 안 오셨어. 아빠 안 오셨어. 이 문장이죠. 볼게요. 자, 아빠는 빠바. 빠바. 그쵸? 자, 왔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오다 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하죠. 동작을 설명해주는 말. 오다 뭐더라? 그렇죠. lie. 그쵸? 자, 왔다라면 오는 동작을 했고, 그쵸? 오는 동작을 발생시켰고, 오는 동작을 마쳤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야 돼. 그쵸? 그런데 지금 안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오는 동작을 했고, 그 오는 동작을 마쳤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빠바, lie, 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질문, 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빠바, lie, 러마. 빠발라이 라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빠발라이 라마. 시작. 한 번 더. 빠발라이 라마. 시작. 자, 여기에 여러분 다양한 그 호칭 넣으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老师来了吗? 그쵸? 학생 왔어요? 学生来了吗? 엄마 왔어요? 妈妈来了吗? 여러 개 넣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쵸? 너희 어머니 오셨니? 你的妈妈来了吗? 그쵸? 자, 아빠 안 오셨어. 요 표현. 자, 아빠는 빠바. 안 오셨어. 일단 오다라는 건 lie. 그쵸? 그런데 안 오셨대요. 그 동작을 애초에 한 적이 없대요. 슬프지만. 자, 그러니까 뭘 쓴다? 매일을 쓴다. 그 다음에 오다, lie. 러는 절대 올 수 없어요. 안 오셨어 라고 해석돼서 러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안 돼요. 그쵸? 완료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빠바 메이라이 시작. 한 번 더. 빠바 메이라이 시작. 잘하셨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A가 물어보죠. 너희 책 읽었니? 선생님이나 뭐 엄마 혹은 아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너희들 책 읽었어? 자, B가 말해요. 아, 저는 읽었어요. 근데 C는 저는 안 읽었어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너희들 책 읽었니? 자, 너희는요? 자, 너는 니, 너희들은 니만, 그쵸? 니만. 자, 책을 읽다는요? 看书, 看书. 자, 그런데 읽었니? 라고 너 그 동작을 취했니? 동작을 발생시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看书, 러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마 필요해요. 그쵸? 你们看书了吗? 시작. 한 번 더. 你们看书了吗? 시작. 네. 자, B가 대답하죠. 저는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자, 저는 我 책을 읽다 看书 하고 읽었어요니까 그 동작을 발생시켰고 지금은 다 그 동작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동작을 끝냈어요. 도장 필요해요. 그쵸? 참 잘했어요. 꽝꽝꽝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我看书了 해주시면 됩니다. 我看书了 시작. 한 번 더. 我看书了 시작. 네. 자, C가 대답하죠? 저는 안 읽었어요. 자, 저는 我 자, 책을 읽다는 看书지만 그 동작을 애초에 한 적이 없대요.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没 그 다음 看书 러는 안 돼요. 그쵸? 我没看书 시작. 한 번 더. 我没看书 시작.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뭐 했다라는 요 표현은 러라는 중국어로 얘기했고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 그쵸? 그 동작을 발생시켰고 그 동작이 끝났다. 그래서 이미 그 동작은 과거가 됐다라는 뜻이 되죠. 자, 요런 한자를 썼어요. 부정은 뿌 뭐뭐러 아니고 메이로 한다까지 우리 오늘 배웠어요.
자, 숙제 있습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할머니, 언니 학교에 가셨어. 이 문장. 할머니 어디 가셨어?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언니네 학교에 가셨어. 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나 네 음악 들었어. 네가 만든 음악 내가 들었는데 참 좋더라. 나 네 음악 들었어. 자, 이렇게 두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려운 거 없죠? 쉬워요. 지난 숙제 검사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무엇을 할 줄 안다, 어떤 배움이나 경험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 되다라는 표현 배웠어요. 회의 배웠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아빠 중국 음식 할 수 있어? 이거 먼저 볼게요. 아빠는 빠바. 그쵸? 자, 음식을 만들다는요, 做菜. 그쵸? 자, 동사 做 있네요. 그런데 음식 할 수 있으니까 빠바, 会做까지 나오고 중국 음식이니까요. 中国菜 하면 되겠네요. 그쵸? 빠바 会做 中国菜. 그런데 질문이니까 뒤에 뭐? 마 필요하죠? 빠바 会做 中国菜吗? 빠바 会做 中国菜吗?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내 남동생은 영어 할 줄 알아요. 이거 볼게요. 영어를 말할 줄 알아요. 라는 거죠. 내 남동생은 我的弟弟. 我的弟弟. 어때요? 영어 할 줄 알아요. 말하다는 说, 말할 줄 알다는 会说. 我的弟弟会说 뭘요? 영어를요. 英语.我的弟弟会说英语.我的弟弟会说英语.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 문장 만드는데 어려움 없으셨죠? 혹시 잘못 만드셨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두살 중국어 블로그, 유튜브, 팟빵 어디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오늘로 배우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